예,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장의 이용훈입니다.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준비해온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그냥 읽고 뭐 중간중간에 보조 설명을 하는 걸로 기조발제의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의 기조발제입니다. 이승만의 자유주의 철학 또는 뭐 이승만의 자유 이념이 되겠습니다. 뭐 자유 이념, 이승만의 그 자유 이념에 대해서는 뭐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또 미세하게 들어가면 또 아직 잘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간략하게 이승만의 자유 이념, 그의 철학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정치 철학은 한마디로 자유이다. 이승만은 자유 이념의 혁명가였다. 그는 조국을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바꿀 일념으로 평생을 투쟁한 혁명가였다. 1949년 3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은 경성방송국에 나아가서 일민주의를 방송 강의하면서 나의 혁명가 인생 50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스스로 이승만 대통령이 혁명가를 자부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혁명에 대한 그의 결의는 1896년 또는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 개인이 정부를 선출하는 미국의 정치 체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도 그 같은 자유인의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고 결심하였습니다. 갖은 고난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애에 걸쳐서 그의 결심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것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승만의 일생을 지켜본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 올리버 에비슨은 그를 가리켜 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이승만은 올리버 에비슨에 가서 머리를 잘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에비슨의 자서전에서 이승만과의 관계를 설명한 한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머리를 자르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승만은 자기의 인생을 조국을 자유민주의 국가체제로 바꾸는데 일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토로합니다. 그때 올리버 에비슨은 그와 같은 일이 얼마나 위험에 가득 찬 일인가 하는 것을 상기해 주는데 이승만은 결연한 표정으로 아무리 고난에 넘칠지라도 그와 같은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다시 한번 그의 결심을 토로합니다. 이후 그는 감옥에 들어갔고 많은 고초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그의 그 의지를 관철해 갔는데 이후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자 그 소식을 들은 올리버 에비슨이 바로 이승만을 가리켜서 그의 결심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그걸 관철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내 성취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승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승만이 자유의 정치 철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은 1899년 1월 이후 5년 7개월에 걸친 한성 감옥 생활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기독교를 통해 자유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했으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평등, 생명,
행복의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형상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과 닮은 형상으로 자기를 나를 지었다는 그 존재 감각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 자유 이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인은 누구에게도 굴종하지 않으며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계획과 노동과 책임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도 이야기는 뭐 자유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사전적인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계획과 노동과 책임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에 또는 초보적인 어떤 신앙 수준의 자유 이념을 넘어서 자유의 정치 경제학, 자유의 역사관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정치 사상사에서 하나의 거대한 어떤 전환을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당연한 기결로 자유인은 다른 사람과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와 통상을 합니다. 그 점이 주인의 급양과 재분배로 살아가는 노예 또는 농노와 구분되는 자유인의 생활입니다. 자유인의 사회는 통상의 사회입니다. 자유와 통상은 필연의 관계입니다. 자유와 통상은 필연의 관계다. 이 점을 깨닫고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이 이 독립정신이라는 그 책입니다. 통상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너무나 기기묘묘하고 다양하고 풍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자연의 소출을 나누고 바꾸어 함께 쓰라는 그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유로운 인간이 통상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지구를 기기묘묘, 다양, 풍족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서양이 동양보다 부강한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일찍 깨달아 종교개혁, 정치를 개혁하고 세계를 무대로 한 통상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의 경쟁적인 통상은 세계에 널린 자원과 지식을 발견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유는 곧 독립이요, 통상이요, 경쟁이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니 총체로 이야기해서 문명 개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독립정신에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서술한데 감옥 5년 7개월에 걸친 이승만의 독서와 풍부한 독서와 깊은 사색이 낳은 하나의 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그가 추구하는 그가 결심한 혁명을 통해서 이룩할 자유인의 나라는 곧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통상함으로써 문명 개화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그의 나라가 쇠퇴하여 만국의 운명에 처한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자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배척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의 종족은 아메리카 원주민처럼 소멸 중이며 다시 홀로 설 수 있을지 독립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오직 한 가지 소생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선인 하나하나가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승만은 미국과 같은 민주정치를 조선에 급작스럽게 시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민주정치제도를 시행하면 인간이 자유인이 된다. 그거는 매우 피상적인, 형식적인 그와 같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굴종하고 의존하고 쾌락하고 나태하고 거짓말하는 병든 문화가 고쳐지지 않은 채 정치제도만 개혁해서는 오히려 사나운 범에 날개를 달아준 꼴과 같아서 엄청난 혼란을만 초래할 뿐이다. 이승만은 그러한 혼란을 가리켜서 백성의 압제라 했습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경계한 중우정치 그런 개념을 초월하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이 병들어 있을 때 그 백성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서 자유민주정치제도가 시행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무서운 혼란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 한 번 굽은 나무를 쉽게 펼 수 없듯이 이 조선의 병든 문화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화가 필요하다. 교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 과정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은 동시에 이 백성들의 교화 과정이다. 이것이 빠지고서는 정치제도만 갖고 다시 자유와 독립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병든 조선인을 건강한 자유인으로 바꿀 것인가? 이승만은 기독교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메마른 물질주의의 세속사회입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문화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관철할 정의와 진리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서양의 기독교는 어렵게 살다 죽은 사람에게 천국의 복락을 약속함으로써 광명정대한 도덕과 정의를 성립시켰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종교의 있고 없음이, 또 종교의 역할이 서로 다름이 이 동양과 서양이 갈라진 길입니다. 이승만은 거의 망해버린 이 나라를 다시 세움에 있어서 이같이 서양의 장훈한 길고 깊은 먼 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이 비종교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다소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이승만은 조선 말기에 유교 사회에서 살았고, 그가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의 개종 입문은 거의 필수적이었다. 이승만이 기독교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교육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철학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내용화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어린 학생들이 그런 것을 실천하게 될 때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길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승만이 처한 특별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그 상황에서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각별하게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종교적 역사관과 세계관에서 이승만은 조선인이 정신적으로 거듭나 세계의 공론이 인정하는 문명인으로 자립하는 가운데 적절한 국제 정세가 조성되면은 비로소 정치적으로 독립할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미국이 주도할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미국에 비견할 다른 나라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 영토에 욕심이 없는 가운데 모든 대륙과 해양이 통상의 자유로 통합된 새로운 세계를 추구한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의 바람직한 독립은 오로지 미국이 주도하는 20세기의 세계사의 주류, 곧 자유와 통상입니다. 이 자유와 통상이라는 20세기 주류에 편성하는 길이다.
곧 미국과의 동맹이다. 그런 이야기. 이승만은 그의 나라가 언제 독립을 회복할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뭐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승만은 뭐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말이죠. 몇 사람의 뭐 20, 30명, 100명이 모여서 뭐 소규모 빨치산 투쟁을 한다고 독립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세계가 조선의 조선인의 문명인됨을 인정을 하고 조선의 독립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적절한 국제적 정치 정세가 조성될 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날의 독립이 가능한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모두 열심히 실력을 양성하고 문명인으로서 거듭나는 데 노력하고 기회가 닥칠 때마다 국제사회에 나아가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정신적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독립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역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40년도 되지 않아서 이승만이 예언한 대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참 자기의 예언이 성취되고 또 스스로 성취하는 것을 본 역사의 큰 행운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05년 이래의 미국 생활에서 이승만이 추구한 독립운동은 이 같은 노선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를 영구 총재로 모신 약 1천여 명 회원의 동지회는 이 같은 신앙으로 뭉친 종교적 결사와 같았습니다. 그 1달러, 2달러씩 매달 내면서 우리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을 도운 동지회, 그들의 활동, 그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류입니다. 이승만과 동지회가 미국에서 벌인 독립운동이야말로 한국 독립운동사의 주류로 재평가되어야만 합니다. 이승만의 가는 길을 베풀고 가로막은 장애는 다름 아닌 공산주의였습니다. 독립운동에 종사한 대부분의 명망가는 공산주의와의 공생과 타협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좌우합작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김규식, 조서왕, 김원봉이 그러하였고, 미국에서 이승만을 해방한 김원용, 김호, 한시대 등이 그러하였습니다. 일제하에서 성장한 일본에 의해서 교육된 이 한국의 지식인들도 대부분 다 그러했습니다. 생존했더라면 해방 후 이승만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을 독립운동의 또 하나의 영수인 안창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창호 역시 민족의 도덕적 갱생을 부르짖었지만은 이 도덕적 갱생을 부르짖은 측면에서는 이승만과 같습니다. 근데 이 안창호의 정치적 철학이 뭐냐 하는 것, 이 도산 전집을 놓고 여러 이 차례 읽어봐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도산은 이승만과 같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추구한 새로운 정신문화는 이승만의 자유 이념과 잠못 상이하였습니다. 그것은 건면하고 정직하고 협동하는 원래 아름다웠던 민족혼을 되살리는 수준. 원래 아름다웠는지 뭔지 그거는 증명이 되지 않는 하나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의 아름다웠던 민족혼을 되살리는 그런 수준 을 넘지 않았습니다. 안창호는 그 이념의 한계에서 공산주의와 쉽게 타협할 참이었습니다. 그걸 대공주의라 하죠. 도산의 대공주의. 그 점은 그의 정신을 계승한 오늘날의 흥사단이 추구하는 대북 정책. 이 흥사단이 뭘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대북, 뭐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방 당시에 좌우 합작 노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마 도산 선생도 살아 계셨더라면 그 길로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의 자유주의 철학은 해방 후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였습니다. 조선을 해방시킨 연합국 미국과 소련은
좌우합작의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우고 5년간 신탁 통치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승만은 그에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로 빠지는 선의로 포장된 길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과 소련에 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미국 민주주의와 소련 민주주의의 두 종류가 있는데 당신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어느 것이냐? 이 둘을 섞어 놓으면 큰 혼란을 면치 못한다.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콜레라와 같은 것이라고 규정한 다음 몸의 반쪽에 병이 들었으면 나머지 반이라도 건강을 지킬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맨 2천만 동포의 다수가 이승만의 이 같은 알기 쉬운 설명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자유와 반공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점을 지금까지도 납득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이른바 이 한국의 이 좌파 세력, 민주화 세력이라고도 하죠. 이 국민의 40%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정치 세력들, 특히 그러한 정치 선전을 하는 관념적인 지식인들, 이 나라 정치를 여전히 혼란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이 100년도 전에 터득한 자유의 이념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초월하겠다는 위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승만의 정치 철학은 이 나라 자유시민이 다시 한번 결집할 정신의 구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발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